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6단원 규칙 찾기 네 번째 시간. 자, 오늘은요 도형의 배열을 보고요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34쪽과 137쪽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제 수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았고요. 오늘은 도형을 보고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규칙을 찾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활동 1번입니다. 모형으로 만든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인데요. 요걸 조금만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규칙을 좀 발견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모양은 이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양은 어떤 모양이 올까요? 자, 다섯 번째 모양이 어떤 모양이 오는지는 우리가 규칙을 알아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 조각들을 블럭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쌓으면 되죠.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개. 두 번째는 3개고요. 자, 그 다음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 둘, 셋, 넷, 5, 6, 7. 자, 네. 여러분들 어떤 규칙으로 모양들이 배열을 이루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선생님이 색깔을 구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그냥 1개고요. 두 번째는 자, 앞에 있는 조각에다가 위쪽과 오른쪽에 하나씩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앞에 있는 도형에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씩. 자, 세 번째 조각은요. 세 번째 모양은요. 원래 모양에서 또 위쪽에 1개, 오른쪽에 1개가 또 추가가 됐어요. 자, 요 모양에서 그대로 가가지고요. 여기 그대로 모양 있죠? 이 모양에서 위쪽에 1개, 오른쪽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도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약간 좀 옮겨볼게요.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 자, 세 번째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거기에다가 위쪽에 1개, 오른쪽에 1개를 붙여주면 네,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떤 모양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겠죠? 역시 다섯 번째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분명히 다섯 번째는 요 모양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요 위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더해진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규칙은 자, 모형이 1개에서 시작해서 오른쪽과 위쪽으로 각각 1개씩 늘어나는 규칙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사각형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모양, 둘째 모양, 셋째 모양, 넷째 모양. 자, 먼저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규칙을 찾기 전에 모형의 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형은 개수가 몇 개의 블럭이 사용되었나요? 네. 자, 하나의 조각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조각이 사용되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9개의 조각이 사용됐습니다. 네 번째 모양은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총 16개의 조각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규칙이 어떤 건지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요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자, 가로와 세로 칸이 총 몇 개씩인지 그걸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로가 한 줄, 세로가 한 줄이에요. 자, 가로가 한 줄,
세로가 한 줄. 그래서 1 곱하기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곱하기 1은 1이죠. 자, 두 번째는요. 가로가 두 줄, 그리고 세로가 두 줄. 그래서 2 곱하기 2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로가 세 줄, 세로가 세 줄 해서 3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가로가 네 줄, 세로가 네 줄 해서 4 곱하기 4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첫 번째는 1 곱하기 1, 두 번째는 2 곱하기 2, 세 번째는 3 곱하기 3, 네 번째는 4 곱하기 4.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네. 5 곱하기 5가 되겠죠. 여섯 번째는 6 곱하기 6, 일곱 번째는 7 곱하기 7이 된다는 사실을 규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규칙 한번 적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한 개에서 네 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얼마씩 커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씩 커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양에서 세 번째 모양으로 갈 때 5개 커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형에서 네 번째 도형으로 갈 때 7만큼 커졌어요. 자, 3, 5, 7. 뭔가 규칙이 보이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3에서 5는 얼마씩 커졌나요? 네, 2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5에서 7은 또 2씩 커졌어요. 그러면 자, 여기도 얼마씩 커질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죠? 분명히 아마도 2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물음표는 9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한 개씩 늘어나면서 정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우리 정사각형은 어떤 도형을 말하나요?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늘어나는 모형의 수가 2개씩 더 많아지는 규칙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맞게끔 다섯 번째 도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다섯 번째는 5 곱하기 5가 되겠죠. 5, 25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살펴봤던 3개씩, 5개씩, 7개씩. 자, 여기는 몇 개씩? 9개씩. 9만큼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또 빼볼게요. 이만큼 늘었다는 규칙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그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블럭을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이요, 그냥 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모양.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25개입니다. 25개고요. 자, 가로로 5칸, 그리고 세로로 5칸 해서 5, 5, 25. 25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양을 그린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네. 가로가 6칸, 그리고 세로가 6칸. 그래서 6, 6, 36이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활동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계단 모양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세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몇 개인가요? 첫 번째는 1개. 두 번째 모양은 하나, 둘, 셋, 3개고요. 세 번째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입니다. 자, 우리 모형의 수를 생걸 가지고 보면은 어떤 규칙이 발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선생님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러면, 자, 1개에서 3개에서 변하면은 몇 개만큼 커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개씩 늘었고요. 요거는 3개씩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4개씩 늘었습니다. 2개, 3개, 4개씩 차례대로 하나씩 커지고 있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얼만큼
커질까요? 네. 그걸 우리가 예측하면은 우리가 규칙을 발견한다면 이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은요. 모형의 수가 1개에서 시작해서 2개, 3개, 4개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뭐냐면 첫째 모양과 둘째 모양을 합하면 정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도 정사각형 모양,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쳐도 정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만들어서 합쳐봤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양을 합치면 정사각형 모양이 됐고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역시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모양을 합쳐볼게요. 자, 합치니까 네, 역시 정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알맞은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1개, 3개, 6개, 10개. 자, 2개, 3개, 4개씩 늘어나는 규칙이었으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5개 늘어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양의 개수인 10개에다가 5개를 더하면 15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볼게요. 역시 이번에 그릴 때도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고요. 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양을 그릴 때 모형을 정사각형 모양과 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어도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 좀 더 자세하게 블록으로 그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느는 거.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나요? 세 번째는 요 줄이 추가가 됐어요. 네 번째는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게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모양은 블럭의 개수가 몇 개쯤 될까요?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좀 6개가 안 들겠죠. 그러면 여섯 번째 모양은 분명히 21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자, 네 번째 모양과 다섯 번째 모양을 합하면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자, 합치니까 역시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자, 이제 네 번째 활동입니다. 자,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뭔가 앞서 봤던 그런 모양들하고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돌리기가 있어요. 돌리기. 우리가 도형 단원에서 배웠던 돌리기가 있습니다. 도형. 평면 도형의 이동문에서 배웠죠? 자, 어떻게 돌았을까요? 자, 도형의 배열에서 규칙을 찾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잘 보고 규칙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렇게 돌았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90도만큼 돌고요. 그리고 그 뒤에 파란색 정사각형이 하나 붙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시 앞에 도형을 두 번째 도형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고요. 그리고 끝에다가 파란색 정사각형을 또 하나 붙였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세 번째 모양을 90도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끝에다가 파란색 정사각형을 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모양은요. 역시 네 번째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고요. 끝에다가 파란색 정사각형을 붙였습니다. 어떤 규칙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요거를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글로. 자, 글로 적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글로 적을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홍색 도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를 하며 파란색 도형의 수가 1개, 2개, 3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1개가 됐고요. 2개 됐고요. 3개 됐고요. 4개 됐고요. 여기는 5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규칙은 이거였어요. 분홍색 도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를 하면서 파란색 도형의 수가 1개, 2개, 3개로 늘어나야 됩니다. 3개, 4개, 5, 6 이렇게.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5번째 모양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렸어요. 그리고 끝에 파란색 정사각형을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도형을요, 요 위에 그렸는데 괜찮나요? 네. 여기에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모두 다 알아봤고요. 이제, 문제형 남자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이 될까요? 네. 역시 숫자들이 배열되어 있고요. 물음표가 여기 있습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걸 풀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푸는데 너무 어려워요. 잘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단계 힌트는요. 1단계 힌트는 뭔가를 더해줘야 돼요. 뭐와 뭐를 더해주면 될까요? 자, 그리고 2단계 힌트는요. 네, 바깥쪽에 있는 숫자와 안쪽에 있는 숫자. 자, 요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숫자, 안쪽에 있는 숫자. 1단계 힌트는 덧셈이라고 그랬죠. 요거를 잘 계산하면은 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3단계 힌트는 네. 잠시만요. 이게 덧셈이 아니고요. 곱셈이었네요. 곱셈. 곱셈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정답은 188인데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7과 5를 선생님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예요. 곱해가지고 5, 7, 35가 되죠. 자, 이 35를요. 그 다음에 오는 숫자의 끝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있는 숫자 3, 4를 곱해가지고요.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죠. 요 12를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의 가운데에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규칙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188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과 6을 곱하면 3, 6, 18이죠. 그죠? 이 18을 제일 앞쪽과 제일 끝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2와 4를 곱한 8을 여기 안쪽에다가 적어주면 이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네, 새벽 3시 6분이에요. 갑자기 잠자다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좀 깨가지고 아직까지 잠에서 좀 덜 깬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좀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영상 하나 더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규칙은 양 끝에 있는 두 수를 곱한 결과를 다음 수의 양 끝에 적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수를 곱한 결과를 다음 수의 가운데 적어줬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풀어도 잘 못 풀 것 같아요. 네. 이런 규칙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도형의 배열을 보고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계산식을 보고 규칙을 찾아볼게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다음 수업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다가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